저출산 문제로 국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농촌은 물론 도시까지 전국 곳곳이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일 떨어지는 출생률은 반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구 감소를 이유로 들며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다 말을 하곤 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부만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 뜬금없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초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나라가 이러면 위태롭다라고 해가지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출산율은 저조하고 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소멸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수백 년이 흘러가면은 나라가 소멸하는데, 자,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인구 소멸 시나리오, 부동산은 폭락하는가, 이 주제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연 감소가 벌써 시작이 됐죠. 196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던 인구가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50년 뒤에 인구는 예측을 하기에는 3,622만 명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구의 감소는 이제 사실화, 현실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나 이제 서울의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시장은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잠깐 주춤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잠깐 주춤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경기도 아파트 또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인구가 계속 자연 감소를 시작을 했고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자, 수요자가 없을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늘어난다. 자,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예상을 했듯이 인구가 줄어들면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맞는데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은 20년 동안 8%가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은 10%, 대구는 6%가 인구가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줄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인구가 줄었다면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요, 서울은 인구가 8% 빠졌지만 아파트는 120%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은 인구가 10%나 빠졌지만 93%가 올랐고요. 대구도 6%가 빠졌지만 78%가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을 바로 봐야 된다라는 모습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수치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가장 빨간색을 띠고 있고요. 경부 라인으로 조금 이제 연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진할수록 인구 밀집도가 점점 늘어나는 지역이 인구 밀집도가 집약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서울 수도권이 빨간색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변 지역들도 지금 연두색을 띠고 있고 다른 희미한 색을 띠고 있는데, 이 빨간색이 과연 이 주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빨간 지역들은 점점 더 빨개질 것이고요. 파란 지역들은 점점 더 파래져서 인구가 점점 더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 GDP 세계 14위의 경제 규모에 맞게끔 그 규모보다 과연 집값이 과하게 비싼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뉴질랜드나 캐나다는 지금 중국몽,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들어가서 집을 사고 팔고 자전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집값을 많이 올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덜한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나라들을 빼고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위에 해당합니다. 강남의 집값이 얼마나 비싸냐, 서울 집값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 몇 개 구의 집값이 수도권의 전체 집값을 말해주지는 않는 것처럼 서울 수도권을 평균을 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위. 아직도 서울 수도권의 집약적으로 도시국가로 인정해서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아직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결론을 좀 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내드리면, 인구 소멸의 시대 대한민국, 과연 정부에서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듯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과연 이대로 부동산도 소멸하고 폭락하는가 라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화폐 가치는 굉장히 하락하고 있죠. 왜냐하면 화폐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화폐량은 3배 이상 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다 시장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유동성의 증가, 그래서 이런 수요가 몰리는 지역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인구의 이동으로 초양극화 시대에 접어들 것이다.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지금부터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도시국가로 진입을 했고, 그리고 지금 지방과 수도권 중에서도 양극화, 이런 지역들, 생활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인프라, 그 다음에 교육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진다. 실질적으로 뭐 강남에 30억이면은 저 노원구나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렴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 6억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초양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 발전으로 인한 수요 증가. 이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점점 더 빨간색, 인구의 밀집도가 점점 더 집약적으로 모일 것이고, 그래서 서울 수도권만큼은 집값이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인구 소멸 시나리오, 부동산 가격은 과연 폭락할 것인가,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자연 감소 시대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봤는데요.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만큼 투자를 하실 때 아니면은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본 영상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